여기는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똥주냐, 똥주냐, 젖주냐,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한 우량주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이제 흑자가 지속되냐. 물론 이제 분기보고서 기준이죠. 보고서의 기준점은. 그래서 이제 흑자 폭이 확대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면 이제 초고속 성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주냐, 아니면 우량주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량주인 거죠. 우량주가 없네. 이 노란색이 우량주인데. 그래서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 작전주, 테마주는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거고요. 이 저평가 우량주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유동비율, 유보율이 빠져 있네요. 그죠? 이 페이지도 최신 버전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냐라고 했을 때, 유보율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적벽과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을 1.5배 이상으로 원래는 2배인데 더 이제 빡세게 잡는 거죠. 여기도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유보율을 추가를 해야 될 거고요. 유보율은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500%를 잡고 성장주는 300%만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유보율 300%를 잡는 거죠. 300% 이상. 이 위에는 유보율 500% 이상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흑자 전환을 우량주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보율을 볼 건데 여기에서의 유보율은 1000% 이상을 보는 거죠. 국제 전환을 한 우량주가 1000%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얼마나 있어? 엄청 높죠. 네, 많아요. 그런 종목이. 어, 예전에 CJ ENM이었나? 이 회사도 보면 이 회사 말고도 이제 많지만 재무치를 보면 분기를 났을 때 4분기 적자가 이렇게 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4분기마다 이 흑자가 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위아래 보시면 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4분기 적자 항상 그랬던 회사인데 유보율을 보면 3000%잖아요. 이런 회사는 해도 된다는 거죠. 흑자로 전환을 한 경우에 이때부터는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도 300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적자를 내는 종목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비정기적으로 막 여기 적자 나는데 여기 또 적자 나고 그리고 또 뭐 랜덤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랜덤하게 막 적자 나는 회사들은 조금 이제 가리죠.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회사는. 여기서는 어, 정기적인 적자를 뜻하는. 그래서 뭐 흑자가 예상되지만 미리 사지는 않고 흑자 확인하고 사는 거죠.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작전주는 시가총액 2천억 미만에 그러면 소형주겠죠, 그죠? 네, 소형주들만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이건 뭐 작전주 이해라는 과정, 별도 과정 이미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테마주는 VIP 과정에서 이제 별도로 또 다루지만 다룰 예정인 게 계절 테마, 남북 테마는 한 종목 정도씩은 해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 대신 종목은 발굴을 잘해야죠. 계절 테마주도 흑자 지속인 계절 테마주를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우량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잡주에 해당되는 계절 테마주 말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시점 기준으로 몇 종목 이렇게 찾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이 테마주를 그러면 항상 뭘 보시면 되냐면 네이버 이제 금융 들어가서 국내 증시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테마주를 들어가면 테마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절 테마를 하겠다 그러면 여행도 계절 테마주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행에 대한 이 계절 테마주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항상 등락률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레드캡 투어가 제일 높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럼 레드캡 투어부터 보는 거죠. 볼 때. 그래서 이 레드캡 투어를 내가 이제 보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무로 가는. 그래서 분기 보고서 보고 흑자가 쫙 보이잖아요. 그죠? 유보율도 보면 다 이제 이 4,0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얘네들은 그냥 들쑥날쑥 하는 우량주인 거죠, 그냥. 우량주인데 지금 현재 우량주인 거죠. PBR 1이니까 저평가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면 해도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지금 조명은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차트를 보려고 하는 거고 역대 차트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차트는. 근데 10년이 넘어갔어. 그러면 한 10년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10년 정도만 잘라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점이 왼쪽에 있고 고점이 오른쪽에 있냐? 그리고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이 심리적 저점이냐? 그래서 얘는 이 정선이 돌파되면 좀 많이 오르겠네. 이 정선이 돌파가 되려면 지금 돌파 흔적이 생겼잖아요. 이 정선이 돌파되려면 중기 한 달, 두 달, 세 달 얘가 돌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죠? 지금 이 저항선이 돌파된 거와 동시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날아갔을 때 왜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았냐? 그러면 오늘봉을 빼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봉 빼고 봐라. 그러면 지금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오늘의 봉이. 그죠? 그래서 이 매물대의 시작은 여기였잖아요. 여기에 걸렸던 거죠, 여기. 그죠? 그러면, 오늘의 고가까지는 오를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샀다, 종가로 샀다. 그럼 7%, 7.35%에서 샀고, 21%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14% 정도를 더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최소 14%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나 돼?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5,000%가 떴으면 제대로 뜬 거죠. 왜 뭔지 몰라도 제대로 뜬 거예요. 그러면 장대 항공이 발생을 했어? 또는 준장대 항공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뉴스를 체크를 해야죠. 그죠? 레드캡에 들어가서 오늘의 뉴스는 뭐야? 얘 도대체 왜? 실적이네요. 그죠? 턴어라운드 시작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상하다. 지금 아까 실적 봤을 때 흑자 지속이었는데 적자 난 적이 없었는데 18에서 110점 이익이 그거는 이제 이 실적이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흑자 지속인 거잖아요, 지금. 흑자 폭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이 호실적이다. 이 얘기는 맞죠. 그렇지만 흑자 전환을 했다. 이 말은 다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뻥인데요, 뻥. 이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흑자가
적자가 나다가 적자 지속이었다가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럴 때 턴어라운드 또는 이 흑자 폭이 좀 적어지다가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보시면 매출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여기까지는 늘어났다가 근데 사실 1Q가 실적이 좋았어요. 1Q가 실적이 좋았어요. 1Q가 실적이 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가요? 지금 이 실적들을 봤을 때 역대 실적을 봤을 때 1Q가 나름 실적이 괜찮잖아요. 지금 여기서 평균 평균은 여기서 평균 대충 잡았을 때 그리고 지금 4Q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4Q인데 4Q는 원래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죠? 여행주니까. 이 정도면 뭐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레드캡, 이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종목 발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목록에 추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이 종목 말고 PJ전자도 있었잖아요. PJ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증권통에 PJ전자하고 이 레드캡 투어하고는 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평소 거래량도 좀 이제 체크를 좀 해보고요. 평소 거래량이 7,000주, 만주, 5,000주, 만주. 근데 가격이 지금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 뭐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을 때 100주를 내가 바로 오늘 털 수 있을까? 또는 1000주를 샀을 때 1000주 내가 바로 오늘 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하루 종일 팔아야 1000주 겨우 팔리겠네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미달인 종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그럼 이제 거래량을 보려면 어, 상장 주식 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858만 9천 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 회사가 유보율이 4,000%면 무상증자하지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평소에 이제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마련도 하고 이제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은 좀 해주는 회사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당 200원 정도 배당을 이제 아니 꾸준히 하냐는 거죠. 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냐? 3년 연속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은 올해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600원, 800원 한 이 정도는 해주니까 그럼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야 물렸어.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돼. 근데 배당도 안 줘. 그래서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내가 우리 타가지고 가뜩이나 많이 들고 있는데 대주주는 아니라고 해도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테마주라는 거죠. 테마주 중에 개설 테마주 얘기를 한 거죠. 질문 혹시 또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또 기술적 분석이라서 잠깐 멈출게요.